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처음에 공습할 때 뭐 4주다, 길어지면 뭐 6주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속절없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란 사태가 지금 길어지는 것 때문에 뭐 유럽에 있는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많이 좀 화가 난 것 같은데 그것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 이번에 연타석 그 화날 일을 트럼프가 만든 거야. 일단 첫 번째 화난 일은 그린란드 내가 무력으로라도 점거하고 싶다, 이 얘기한 거지. 예, 그 공습 전에 그 얘기가 먼저 있었죠. 그래서 지난 이란 사태 있기 전인 1월 달쯤에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좀 나도 점거하고 싶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해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기 때문에 나토 국가들의 영토야. 그렇죠. 이거를 누군가가 무력으로 점거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나토 국가 중에 하나가 공격을 받은 것이니 나토의 집단 방위 체제, 나머지 나토 국가들이 같이 그걸 방어한다. 이게 기본 골조가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나토가 한 번도 고민 안 해봤던 나토의 수장인, 나토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거의 수장인 미국이 나토 회원국 중에 하나를 공격하는 일을 감행한다고 하니까, 그때 나토 내부에서, 특히 유럽 내부에서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진짜 앞으로 뭘 믿고 같이 할 수 있니? 라는 소리도 나왔어. 그렇죠.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는 또 그 미국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야, 니네 나토가 우리한테 할 얘기가 있니? 그동안 우리가 다 돈 들여서 지켜줬고, 니네 나토는 흔히 말해서 당나라 군대가 됐는데, 그렇죠. 니네가 뭘 우리한테 무슨 섭섭하다고 얘기할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많이 아니랬죠. 많이 아니랬던 건 사실이야. 근데 그런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다른 나라 령으로 갖고 있는 곳을 무력으로라도 점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건, 이건 공격을 시사한 거거든. 그때 나토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냐 하면, 실제 북극권의 군사훈련이라고 할게, 군사훈련을 늘리는 걸로 대응을 했어. 그러니까 원래 북극권에 있었던 통상적인 수준의 군사작전, 방위작전을 해보기 위한 훈련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훈련의 규모와 시기를 앞당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야, 실제 뭐 나토가 뭐 미국과 한판 붙겠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또 놀라운 건 그 북극권에 있는 그 군사 훈련을 함에 있어서 누가 나토 회원국 중에서 또 적극 참여했냐면 캐나다야. 캐나다. 많은 분들이 그 나토에 캐나다가 포함된 걸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캐나다는 유럽 국가가 아니지만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 멤버기도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캐나다도 그 훈련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 그 덴마크를 비롯해서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5일치의 식량 비축분을 확보해 놓자 해서 식량을 더 많이 비축하는 것을 추진했고, 그 다음에 민방위 부대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비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사전에 공표했어. 이 얘기는 뭐야? 미국하고 문제가 생길 때 한번 뜨겠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미국이 그 무력으로 덴마크를 점거하는 일을 실제 안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우리는 줄 생각이 없다라는 소극적인 제스처를 취한 걸로 봐야 되는 거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거는 적극적인 제스처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이거는 공격의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방어적 의사가 있는 거다. 그럼요. 그 공격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미국을 공격한다는 거는. 아니지. 그 내 워딩을 오해한 것 같은데, 미국이 덴마크를 점거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하고 뭘 해? 방어적 공격까지 포함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는 미국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일부 점거를 한다 하더라도 유럽 국가들이 실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다. 그냥 통상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저희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제스처로 얘기한 걸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데도 있었어. 근데 유럽 쪽의 논조는 아니다, 우리 실제 군사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다. 그 얘기는 진짜
공격 작전으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똑같은 행보에 대해서 미국이 진단한 내용과 유럽이 진단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나는 솔직히 유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삐그덕거렸는데 다시 이란으로 돌아와서 이번 이란 사태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럽 국가들이 동맹국이잖아. 그런데 다른 나라를 침공함에 있어서 사전 통보를 안 해줬어. 아하. 일단 이게 가장 큰 섭섭함이야. 특히 중동은 오랫동안 또 유럽에 흔히 말해서 영향권 아래 있다 보니까 많은 유럽 기업인들 또 많은 유럽의 어떤 뭐라 그러지 이권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결부되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실제 동아시아를 비롯해서 아시아권과 유럽의 교통로로 일부 활용되고 있는 게 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이쪽 근처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그 공격을 취함에 있어서 사전에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다? 이거는 과연 우리가 진짜 동맹이 맞는 거냐. 미국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 중에서 특히 세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모두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냐 하면 우리 셋은 우리와 동맹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동시에 이란에는 군사적 자제와 핵탄도 프로그램의 제한, 협상 복귀를 요구하겠다. 이렇게 일반론을 얘기를 했어. 야, 영국, 프랑스, 독일이라는 거는 사실상 유럽의 1티어 국가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하나하나 국가들이 얘기하는 논조를 보면 슬슬 이제 미국과 선을 긋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이게 나는 이렇게 보거든. 이번이 정말 유럽의 미래를 또 한 번 결정짓는 중요한 한 획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들어봐.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일단 영국은 유럽 중에서도 가장 미국의 최우방 국가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스타머 총리에게 트럼프가 야 영국 너 중동 지역에 네가 근처에 있는 기지도 좀 내가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사작전에 좀 활용을 할게 라고 한 거야. 근데 이게 실제 미국이 필요했다 필요하지 않았다 이것도 또 갑론을박이 있어.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는 거거든. 그럼 뭐 그 기지를 진짜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활용할 생각도 없었는데 왜 기지 제공을 요구했느냐 미국이. 왜 했을 것 같아? 소위 떠보는 거죠. 얘가 같이 할 마음이 있나?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란에게 보여주는 거야. 뭐 영국도 참전한 거야 너. 이거가 이제 목적인 거야. 이란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지. 이게 이 전쟁에 대해서 미국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국가들도 동의해서 같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도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암묵적인 어떤 압박 그리고 실제 이번 전쟁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동조를 얻어냈다라는 걸 한번 또 보여줄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지. 아니 실제로 한 30여 년 전에 또 이라크하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네. 그때만 해도 다국적군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유럽 나라들도 참전을 했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번 미국하고 이란 전쟁은 그때랑 약간 성격이 달라요. 딱 보기에도. 맞아. 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란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공동 방위 작전의 일환으로 영국 전투기를 배치하겠다. 영국은 그렇게 발표를 했고 그리고 실제 이란 드론을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것도 영국이 했어. 그래서 영국은 일단 미국이 원하는 것과 같은 행보를 외관성을 한 걸로 보여. 그런데 미군이 이란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자국 군사기지 사용을 허용해서 사실상 미국의 이란 전에 인프라 제공하는 거엔 일부 관여는 하고 있는데 다만 뭐라고 했냐면 스타머의 발언 이건 그대로 읽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또 오해하시니까 네. 스타머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영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적 작전에 동참하지 않을 거다. 직접적인 공격 전쟁에 관여는 절대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방어하는데 일조하겠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뭐 드론 같은 거 좀 격추해주고. 그렇지. 이것도 어차피 이스라엘이나 이쪽 지역에는 영국인들도 또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이지 우리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위협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미사일 저장고와 발사대를 발원지에서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거는 또 미국을 또 어르고 달래준 거야. 그래서 필요시 원점 타격 정당성을 여론에 미리 설득하긴 했는데 정리하자면 미국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건 나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는 일은 안 한다. 요게 영국의 어떻게 보면 톤 앤 매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일단 드골 항공모함 전단을 발퇴 작전을 중단시키고 동지중해로 이동시켰어. 이동시켰어요. 그러니까 동지중해라는 건 중동에 가장 가까운 지역까지 이제 보내놓은 거지. 네. 그 다음에 이란의 추가 보복이나 영내 동맹국 또는 유럽 자산에 대한 공격에 대비해서 방어망을 가동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프랑스에서도 발표했어. 방어에다가 좀 더 무게를 실었네요. 그렇지. 네. 이거 절대 뭐라고 해야 돼? 미국과 함께 이란을 공격할 생각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프랑스 역시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에는 적극 참여하지 않을 거고 중동 동맹국 방어 지원과 이란의 추가적인 공격 억제를 위한 노력일 뿐이다. 이렇게 된 거야. 네. 그럼 중동의 대표적인 동맹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인 거지. 자, 그러면 프랑스의 논조도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 독일이야. 독일도 사실 제일 먼저 발표한 거는 이란의 보복 공격이 중동의 여타 국가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감행됐잖아.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규탄받을 일이다. 이걸 제일 먼저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독일 정부에서 그대로 발표한 내용을 또 그대로 읽어드리면 동맹국을 겨냥한 공격과 영내 주둔 중인 자국, 군, 민간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우리 대응할 것이다. 중동 주둔에 독일 군들이 있어. 네. 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중동에도 독일 군이 주둔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군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거는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이건 당연한 거고. 그럼요. 그 다음에 이란에게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 요구했고 협상 재개 촉구하는 이런 걸 하지만 이런 거는 비군사적 압박 수단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비군사적 압박 수단이다. 와, 뭐 협상 같은 걸 얘기하는 거네. 그렇지. 아니면 경제 제재라든가. 그런데 군사 개입은 최후의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고. 지금 유럽의 메시지는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으냐? 어차피 유럽도 미국과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같이 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무조건 등을 돌린다? 이거 쉽진 않아.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도 트럼프 백악관 찾아가서 트럼프 어르고 달래고 하는 거 봤었잖아. 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뭐 하면서 어르고 달래기도 하지만 뒤에서도 뭐 다양한 논의들 하지만 결론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지셨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시청자분들이 저는 이 유럽 국가들의 발표 논조를 딱 보자마자 생각된 거예요. 얘네들 참여할 생각은 없네. 네. 단 뭐 미국과의 관계를 뭐 그래도 등진다라는 인상은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의 제스처만을 했네. 딱 요겁니다. 전쟁 초기에 미국이 뻔히 이길 게 뻔히 보이고 미국이 압도할 게 뻔히 보였을 때도 요 수준인데 이제 전쟁이 조금씩 길어져서 진짜 중동 지역의 분란으로 인해서 세계 유가, 세계 농수축 수산물 가격 오르고 그러면 유럽이 계속 요 스탠스로만 발표를 할 것이냐? 난 아니라고 봐. 지금 벌써 어떤 일들이 생겼냐 하면요. 이런 유럽 국가들이 동시에 미국을 같이 압박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중국의 수출 통제가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꼭 보셔야 되는 것들 그리고 요즘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 뭐냐면요. 그 20세기 말부터 정말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말처럼 이제 진화 발전이 되다 보니까 모두 서로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해주는 공급처 역할을 해주다 보니 이 물건 못 받으면 너도 골치 아프잖아. 이게 엄청난 화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 가만히 보시면 중국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뭐다? 중국도 그게 급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야. 설명을 해보면 원래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 이란이 딱 전쟁하고 있을 때 이걸 본인이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하면 본인이 가장 얻을 게 많지. 원래는 표면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이 국제사회에 이렇게 평화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란을 중재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진 국가구나. 이걸 만천하에 알릴 수 있는 기회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트럼프가 하고 싶은 휴전, 하고 싶은 종전이라도 하겠어? 안 하죠. 안 하지. 안 하죠. 중국말 듣고 휴전했다라는 소리를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본국에 가서 얘기를 해. 그렇죠. 그리고 본인 그 흔히 말해서 뭐 체면에도 많은 지장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중국은 선택을 한 거야. 이번 전쟁으로 우리가 얻을 거는 그런 후광 효과 이런 걸 탐할 때가 아니라 빨리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란에게 개런티를 했지. 이번 휴전안이나 종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논의 후에도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가 보증을 쓸 테니 너 제발 논의 좀 해라. 그래서 그걸 뒤에서 개런티를 했고 보증을 자기 중국의 가장 최우방 국가인 파키스탄을 앞세운 거야. 그걸 앞세워서 중재해봐라. 사실 국제사회에서 파키스탄이 물론 이런 뭐 커다란 판의 중재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역량 있는 국가 아닙니다. 아니 뭐 자기 코가 석자인데 항상. 맞아. 물론 이란의 국경을 접하고 있고 파키스탄 내에 시아파가 뭐 3천만 명 이상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유 때문에 중재국이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뭐 중국하고 일본 싸울 때 우리 한국이 중재국 노릇을 합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뒤에 중국이 있고 중국이 바로 국경도 접하고 있어서 미국도 접근이 쉽고 하는 파키스탄이 제일 적합하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역할극을 한 건데 그런데 지난번 1차 휴전 협상에다가 이게 잘 안 됐잖아. 그랬더니만 미국이 판단한 거야. 지금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 받아오고 중동 지역에 본인들이 지금 받아야 될 물자들 그리고 중동 지역과의 교역 이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코가 꼈구나.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역으로 그렇게 이란에게 호르무즈 봉쇄 풀라고 했는데 본인이 겉에를 한 겹을 더 더 둘렀잖아요. 쌌어. 더 봉쇄를 했어. 좋아? 그럼 나도 봉쇄해. 여기서 나도 봉쇄한다는 건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느 나라 배는 그래도 나갔어. 뭐 인도, 뭐 중국, 뭐 중국 배 나갔잖아. 그렇죠. 그 중국 배 나가는 것까지도 자기가 막겠다는 거야. 그 얘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중국에게 빨리 이란 설득해서 그렇죠. 네가 보증만 쓸 게 아니라 이란을 더 닥달을 해서 여기 사인받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중국이라는 걸 안 거야. 그리고 미국도 이제 알게 됐어요. 중국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나왔거든요. 중국 뭐 아무런 관련 없으면 무슨 반응이 나왔겠어요. 맞아. 근데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중재를 나서고 보증까지 쓰겠다라고 얘기했던 건 분명 중국도 급하다는 걸 알거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랬는데 이 중국이 노력을 했는데 미국이 갑자기 그런 거였어? 그래? 그럼 내가 봉쇄를 해. 너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걸 더 많이 득하도록 이란을 설득하는데 네가 일조하지 않으면 너도 고생할 거다 했더니 그렇지. 시진핑이 화가 된통 났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황산을 수출 통제를 하기 시작했어. 황산. 이 황산이 여러 가지에 쓰이지만 또 농산물과 관련된 데도 일부 쓰이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황산을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출 통제하니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중남부, 그 공화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지? 농사 짓고 하는 이런 쪽 지역들과 일부에서 지금 황산 수급이 이제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중국이 뭐 한 거야? 미국 네가 또 나한테 이렇게 나와? 그럼 너도 지금 나한테 받아서 써야 될 여러 산업재 그 뭐 황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중에 2개가 더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수출 나 통제해 하면서 맞불을 놓은 거야. 민주주의 국가니까 나는 영향이 없는데 나는 그냥 뭐 인민들 희생시키면 되는데 너는 그게 안 되잖아. 그렇지. 선거도 앞두고 네가 진짜 계속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또 던진 거야. 그런데 이 황산 출하라는 거 워낙 황산은 기초적인 산업재로 전방에 많이 쓰여요. 농산물, 뭐 축산물 이런 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출하가 또 안 되니까 또 아까 우리 오늘 서두가 뭐예요? 유럽 국가들. 유럽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더 된통 이제 또 미국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미국, 너 이거 어떡할 거야, 너. 우리 지금 유럽도 물가가 지금 좀처럼 잡히지가 않는 이 형국을 지금 해결을 간간히 해보려고 하는데 또 물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이 상황이 생기는데 중국마저도 물자를 제대로 안 준다고 하는데 너 어떡할 거냐. 이렇게 만든 거야. 지금 보면은 어떤 지구라는 어떤 체스판, 바둑판에서 한 수씩 이렇게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딱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기사들, 중국이 황산 수출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하고 엄정 관리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단신 나가고.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지금 새로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별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회의를 구축했고, 우리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 회의에 주음으로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 그렇죠. 이게 다 지금 얼개가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이제 제일 아플 만한 것만 지금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휴전 협상이 일어나는데 딱 보니까 이제 이러한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너도 알겠지만 계속 제재를 받았던 사람들은 생활이 기대 수준이 좀 낮아지죠. 낮아지고 거기에 적응을 해. 네, 그렇죠. 거기에 적응을 해. 아, 전기는 원래 이렇게 하루에 뭐 5시간만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표현하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있어. 뭐냐고 하냐면, 우리나라 뭐 주거 문제가 요즘 사실 전쟁보다 더 핫하잖아. 예. 부동산 문제가. 그렇죠. 언제나 핫했죠. 그런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 뭐 이걸 뭐 주택 문제를 공공이 한다, 민간이 한다, 이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뭐 아니면 평가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시고, 그 어르신은 그분은 이제 나이가 우리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분이지. 근데 그분이, 저는 박 교수님 하면서 아주 점잖은 분이거든. 최소 80대네. 점잖은 분이셔. 모 대학 이사장이자 총장님이신데, 네. 저는 박 교수님, 우리나라가 진짜, 이제 선진국이라는 걸 이 주거 문제에서도 느낍니다. 저는요, 아버지랑 청계천 근처 판자촌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목회일을 그런 데서 시작했거든요.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돈이 없어서 저희가 강남 지역에서 또 그 선교 활동, 선교가 아니라 그 개척교회 내려왔다가 그때 좀 돈을 벌어서 큰 학교의 재단 이사장이 된 거야. 기독교 재단이라는 걸 우리가 그러네. 아이고, 내가 힌트를 줘버렸네.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그때 그때 그 시절을 산 사람들은 지금 주거 만족도가 예를 들어서 뭐 LH에서 제공하는 공공 임대 아파트든 아니면 뭐 SH에서 제공하는 뭐든 이 정도까지를 이제 국가가 해주는 거야. 우린 그 높이가 있는데. 아니 그 북한에서 온 그 새터민들도 우리 뭐 공공주택 같은 거 이렇게 받으면은 여기 뭐 당 간부나 살 듯한 데서 아니 뜨거운 물이 24시간 일단 나오니까. 그렇지.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또 우리 세대는 또 다르잖아. 그렇죠. 우리 세대는 그런 걸 살아본 적이 없잖아. 그리고 우리 밑에 세대는 또 더 하고. 그리고 나라가 발전하면서 기대 수준이 그건 당연히 높아지는 당연한 거야. 건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가끔 보도 나갔잖아. 대통령이나 뭐 높은 사람들이 국토부 장관이 그 LH에서 그 제공하는 싼 임대 주택 뭐 가가지고 그 싱크대 열어보고 싱크대 뭐 막 해보고 샤시도 뭐 해보고 이 정도면 됐지만 했다가 오히려 욕 엄청 먹은 적도 그렇죠. 있었잖아. 니네는 어디 살면서 너 어디 사는데 네가 이걸 가지고 지금 거기서 애를 어떻게 키우냐 막 그랬었잖아. 네. 그게 눈높이가 다른 거지. 그런데 그 얘기를 왜 드리냐? 이란의 눈높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란인들은 벌써 이런 걸 수년째 감내해왔고, 자, 거꾸로 경제 제재라는 수단으로 해결된 지금 뭔가 국제사회 분쟁이 해결된 게 있나? 러우 전쟁 지금 4년째지. 네, 그렇죠. 북한 지금 몇십 년 차야. 북한은 기대 수준으로 따지면 인민들 기대 수준으로 따지면 거의 뭐 바닥인 거지. 제일 바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티는 거죠. 맞아. 그리고 쿠바는요 1960년부터 제재를 받았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란은 조금 더 타격을 입어도 우리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뭐 사회적인 인프라망이 부실하거나 부재했던 건
감내해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한 번 더 튕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습니다. 경제 제재에 따른 어떤 불편함 때문에 뭐 거기서 뭐 혁명이 일어난다거나 뭐 사회가 뒤집힌다거나 뭐 이런 거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렇지. 네. 뭐 서구권의 시야에서 본 거랑 또 그 이란 현지의 상황하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기, 뭐 그다음에 기본적인 생필품, 그다음에 물가 수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갑자기 높아져서 빨리 휴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목소리가 이미 전쟁 나기 전에도 물가는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사회적으로 내부에서 시위도 하고 뭐 한 적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내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란인들이 대거 양보하고 휴전을 한다? 저는 꼭 그렇게만 낙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 뭔가 기사가 외신 하나가 나오면 이게 전부 네가 좋은 표현을 한 거야. 체스판이나 장기판처럼 다 한 수 두고 다시 그랬더니 맞짱이요. 그럼 또 한 수 두고 또 피하고 또 맞짱이요.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